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좀 올랐죠. 근데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업종군들이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체감이 좋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변곡점을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에 나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같이 얹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프로필 좀 보시고요. 잠시 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조정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주까지 이제 수렴과 추세,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런 얘기들 좀 했었는데, 오늘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많이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다룰 겁니다. 보면 지금 화면에도 투자와 매매 방법이라는 그 대제목 안에 투자의 매매 방법이 또 있죠, 밑에. 이게 이제 투자와 매매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면 주식 투자지, 투자와 매매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주관적인 의미에서 좀 갈라놓은 겁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시장 동조화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대형사들 위주의 시장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까지 같이 봐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대적이죠. 개별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 진폭가는 좀 상대적으로 느린 종목군들을 다루면서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종목군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위 이제 상한가와 하한가, 급등 종목이라고 하는 급등과 폭등이라는 약간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실제로 트레이딩이죠. 아주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주가의 변동폭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매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내 성향을 찾아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구간마다 시기마다 이제 시장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있다가 종목을 보면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매매를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개별주로 다루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형사를 다루면서 대형사들의 진폭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의 매매 마인드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아무튼 그 투자 매매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 3, 4분기부터 소위 이제 정치 대선 테마라고 하는 그 종목군들, 실제로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도 가고, 안랩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긴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이끌어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투자 개념에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 자체를 미래 성장성만 본다라고 해도 너무 과하게 지금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투자 개념상에서는 만질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됐든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됐든 단기적인 이제 그 매매 안에서의 이제 접근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움직인다라고 해도 장중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진폭 자체가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봤자,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많이 움직여봤자 한 5, 6% 정도 대형사들 위아래 진폭이 장중에 위아래 진폭이 한 5,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소위 이제 개별 테마 종목군들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5, 6%가 아니고 가격 제한선까지 15%까지 이제 상승을 하죠. 실제로 뭐 보합부터 15%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한가에 있던 종목이 하한가도 가고요. 장중 이제 30%가 넘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한가 근처에 뭐 보합선 출발 내지는 강보합선 출발 이후에 하한가 근처까지 밀어냈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려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장중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그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그 진폭 자체가 뭐 10%, 20%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마디를 띄어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띄어서 챙길 수 있는, 예, 그런 그 대상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시장 동조화가 말 그대로 가치의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진폭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메이저 수급이 붙기 때문에 뭐 장중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는 하루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장중에 사고 팔아서 매매를 아예 하루 장중에 6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매매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가 못합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사가지고 뭐 한 일주일 가지고 가자, 한 달 가지고 가자라고 한다면 매력적이 되죠. 예, 이렇게 진폭이 큰 애들보다는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타고 올라가니까요. 반면에 이런 애들, 그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진폭이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스윙, 오버나잇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장중에도 진폭이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 소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매매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장중에 계속해서 시세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시세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맘 놓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야지 뭐 이런 관점들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이 투자고 이쪽이 매매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에, 예,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 이 스트라이크 쇼 2부 시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 귀가 좀 솔깃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요, 실제로 뭐 단기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죽어라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제 계속 매매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통 이렇게 진폭이, 아까 이제 갈라서 얘기를 했을 때 진폭이 큰 종목군들은 그만큼 빠르게 매매를 하고 장중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진폭이 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물론 투자에 대한 관점이 맞는데 이런 이제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내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나만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매력적인 것은 없죠, 실제로. 그리고 무조건 매매라는 것은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논리적인 겁니다. 위험은, 주식시장 안에서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은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죠.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만 잘하고 나는 매매는 못해, 또는 매매는 잘하는데 난 투자를 못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전에 이제 추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세라는 것은요, 자, 1,000원짜리가 칠판을 좀 보면서
예, 1,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1,000원짜리가 하루아침에 만 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뭐 11,500원도 갔다가 14,000원도 갔다, 뭡니까? 1,400원도 1,150원도 갔다가 1,400원도 갔다가 그렇죠. 1,700원도 갔다가 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세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흐름상에서의 포인트 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단기 투자는 못한다. 단기 투자를 잘하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단기 투자를 못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세는 결국에는 단기에서 중기로 뻗어나오는 게 시세이고 중기가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상승 시세예요. 장기적인 상승 시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중기도 잘하고 장기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를 잘한다라고 해서 난 장기만 잘하고 중기하고 단기는 못해.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주식 투자만 고집한다라는 것, 이유로 오히려 한번 왜 나는 매매를 할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아주 짧은 단기적인 시세들인데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상에서의 주가의 상승도 단기적인 시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단기적인 시세는 중기적인 시세를 만드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내용들의 강의 내용이 아니죠. 오늘은 지금 보시면 오늘 그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종목군들이 조금 그 삼성전자가 좀 쉬는 가운데서 자동차가 좀 기술적 반등에 나섰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의 화학이나 정유, 조선, 그렇죠? 금융 뭐 이런 종목군들, 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주변 업종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기가 돌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군들 안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증권업종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투자 마인드.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자라는 겁니다. 자, 테마주에 열광한다.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십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뉴스 그렇죠? HTS 그 실시간으로 계속 알람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테마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테마주라는 종목군들은 테마의 형성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테마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뭐 A라는 테마군이다라고 할 때 이 A라는 테마 종목 안에는 뭐 B도 있고 C도 있고 D라는 종목도 있고 뭐 F라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테마군이다라고 할 정도의 테마 수급을 형성하고 있을 때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 있을 당시예요. 올라오고 나서 테마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은. 그래서 지금 보면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게 시장 안에는 1,7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1,700개. 그 중에 제가 이제 추려서 리치맥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은 900종목 정도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700종목군이 상장돼 있기는 한데
1,700개가 넘는 종목군이 상장돼 있기는 한데 이 안에서는 거래가 하루에 10,000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인데도 하루에 1,000주 거래되고 막 소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제외를 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선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외할 종목군들을 다 제하고 해도 900 종목 정도의 매매 대상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는 종목군들이 900 종목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이 900 종목군들이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그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들리는 얘기들, 보이는 것만, 보이는 종목군들만 관심을 갖고 열어보십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 많이 들리고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시세의 변동상에 어느 정도 이슈를 끌어낼 만한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보통 대개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군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에서 좋게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오거나 실제로 이런 테마 종목군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잘 안 나오죠. 예. 반면에 뭐 그냥 카더라 하는 좋다 카더라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뭐 얘는 뭐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뭐 개발이 된대. 예. 또는 뭐 이 회사의 뭐 사회이사가 누군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치권에 연관이 돼 있대 뭐 이런 식의 그 테마 종목군들의 그 뉴스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요. 보통 그런 정도의 이제 뉴스가 나올 정도면 주가는 이미 상승을 한 상태에 있다.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 너무 조용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가지고는 뉴스 안 터뜨려요. 매스컴에서도 결국에는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TV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시청자나 구독자가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볼 때 그 옆에 있는 이제 뉴스가 아니고 광고들이죠. 광고들을 이제 보면서 수익을 챙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극적인 기사,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 게 매스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이슈가 된 종목군들, 이슈가 이미 된 종목군들을 위주로 기사가 나간다라는 점, 그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개별 테마군의 급등주를 쫓아가지 말자라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급등주, 어떤 것이 급등주고 어떤 것이 개별 테마군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지금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이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세 번째 내용인가 네 번째 내용인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뉴스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차트라는 것을 한번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보세요. 차트라는 것을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보세요. 보시는 이유가 보시면요. 이거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그냥 뭐 관심이 없더라도 볼 줄 모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볼 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그 차트 자체를 해석할 줄 모르시더라도 일단 보는 겁니다. 보면은 주가 자체가 막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아주 좋은 대단한 뉴스가 나왔어요. 대단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쳤을 때 했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뉴스가 터졌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까지 지금 오늘까지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눈에 들어오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줄 모르시더라도 그냥 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세의 변동 정도, 변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실제 수혜 여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마 종목을 정말 매매를 한다라고, 내가 매매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관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1,000원짜리가, 예, 1,000원짜리가 막 올라가더니 한 3,000원까지 올랐어요. 3,000원까지. 오늘 지금 현재가가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여기서 여기서 뭐 등락도 거치다가 눌림목도 왔다가 지금 다시 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들인데, 이 종목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주다라고 했을 때 특정 정치인의 친분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뭐 B라는 종목이라고 예를 가정을 하면요. 실제로 관련 있다고 해서 얼마나 이 기업에 수혜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얘네들은 1,000원짜리가 3,000원도 가고 뭐 5,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가요. 예. 그러니까 수혜 여부에 대한 부분은 터무니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예? 그게 특정 세력이라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이런 진폭이 나오면 나오는구나. 중요하지 않아요, 재료는. 수급이 붙었으니까 가격은 상승을 한 것이고, 터무니없는 재료라는 테마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먼 미래, 아주 먼 미래거나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수혜 여부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치고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수혜를 준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주겠습니까? 1,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2배가 뛰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2배가 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한탕 해먹고 내려올 종목군들이긴 한데,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해먹을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종목이라는 건 알고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상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고 뭐고 아주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테마주에 열광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뉴스에 의지하여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약간은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유사하기는 한데, 약간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이제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이 부실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수급에 의해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하는 반면에, 뉴스에 의지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 관점뿐만 아니라 투자 관점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조선업종에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대규모 수주를 앞둔 상태에서 빅3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규모 수주를 앞둔 상태에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하루 이틀 땡겨놓고 난 후에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대규모 수주권과 관련된. 예? 그러면서 하루 조금 더 땡겨놓고 다음날 음봉을 내려버려요. 선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은요,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고 거기에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대반락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샀으면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사는 상태에서 뉴스를 터뜨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든 뭐든 따라붙게 되죠. 따라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할 때 물량 부담 없이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아주 쉬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뉴스에 의지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증권가 메신저 최근에 참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이런 이제 뉴스에 의지하여 투자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조선사에 대규모 수주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주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올랐나 안 올랐나?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냐? 예? 그리고 일정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임박. 그렇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약 임박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흐름상에서 이미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오를 정도로 오른 종목군들이면 공시가 나온 상태에서는 음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찌라시가 돌든 정보지가 돌든 돌면서 수급이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들,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공시가 나올 때까지 올라요. 그리고 공시가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차익 매물이 돼서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공시가 나오면 차익 매물이 돼서 주가는 반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뉴스, 건설사의 중동발 수주가 지금 공시가 됐다 하더라. 가서 보니까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거 그냥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고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이 시에 대중에게 노출된다. 선반영 여부를 파악하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선반영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정보가 빠른 그 주체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선반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뉴스는 일시에 이제 대중에게 노출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수급들, 노출되기 전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올려놓은 수급들이 일시에 대중에게 노출될 때 차익 매물이 되면서 오히려 시세는 반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렴한 가격인데 이 저렴한 가격에 대한 것은 시청자분들 좀 감이 오시겠지만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의 삼성전자하고요. 100만 원짜리의 삼성전자하고요. 10,000원짜리, 1만 원짜리의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전하고요.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봤자 10조 아니야. 얼마 못 사네. 근데 반면에 10,000원짜리 A라는 종목은 1,000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1,000주. 10주와 1,000주. 절대적인 가격 안에서는 1만 원짜리에 1,000주를 사는 게 어느 정도 좀 주식 투자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죠? 10주가 아니고 1,000주가 있으니까 내 계좌에. 그런 생각들, 높은 수익률을 또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실 겁니다. 이제는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이런 착각을 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체감이 안 좋았죠. 오늘날까지. 오히려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8월 조정을 겪으면서 80만 원대부터 120만 원 위쪽까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대려 내려가는 모습들. 삼성전자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갈 수 있어요. 기간의 문제이지. 투자의 개념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잖아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 가면 100%잖아요.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도 100%예요. 저렴한 종목이 2배 올랐다라고 해서 조금 더 얹혀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선에서 비싸다고 부담스러워라는 생각들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수를 많이 확보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항상 수익률 체크를 하실 때는요, 이 주수 대비해서 얼마 올랐냐 이거보다도 프로티지를 보세요. 프로티지. 예? 삼성전자 100만 원짜리 10% 오르는 거하고 만 원짜리 10%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성향 차이로서는 이렇게 이제 무거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싸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와 매매 관점상에서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빠른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재미가. 이만큼 많이 오르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가볍고 시가총액이 또 작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만 밀어 넣어줘도 종목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 폭을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 내용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절대적인 가격상에서 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비싸다고 그냥 단순히 무거운 거 아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박자 차이죠. 빠른 박자를 가지고 가는 종목과 조금 느린 박자를 가지고 가는 종목의 차이일 뿐이지 현재 그 절대적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응? 10% 오르는 건 똑같다고요. 프로티지 보시라고요. 얼마 올랐다 이거보다. 그래서 현재 모멘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저가격이라고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 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빨리 종목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내려온 종목. 이제 앞에서 그 절대적인 가격에서의 고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기피하는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하고도 약간 좀 유사한 내용이기도 한데, 많이 내려온 종목에 집착한다라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 보통 코스피 200 안에 우량주군, 우량주군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면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개별주 테마주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약간 코스닥에 그쵸?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상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수급이 빠져버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기초로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 개념상에 이제 소비해야 되는, 시간을 좀 소비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반등치를 다 준다고요. PBR에 대한 얘기들 하잖아요. PBR. 청산가치에 대한 얘기들 하잖아요. PER에 대한 얘기들 하죠. 이게 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 종목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개별주나 테마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PBR, PER이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PBR이 1.2배 정도 수준이다. 예? 1.2배 정도 수준이다. PER은 한 8배 수준이다. 라고 할 때 그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우량주군입니다. 시장이 PR이 8배 수준인데 지금 코스피 200 안에 D라는 종목은 PR 수준이 지금 5배밖에 안 된다더라. 아무리 얘가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 8배까지는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우량주군 애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의 테마 개별주 같은 종목군들은 1,000원짜리, 2,000원 가고 3,000원짜리, 3,000원, 4,000원 상태에서 다시 2,000원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 대비해서 PER을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20배, 30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래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다시 끌어올릴 명분이 없습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뭐요? 응?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잣대를 갖다 댈 수 있고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반등치를 줄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안에 우량주군이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제자리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도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약간의 이제 2월 올해 2월 달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주변 업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 주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인데 실제로 코스닥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개별 테마성 흐름을 타는 종목군들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가 수급이 붙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재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많이 빠졌다. 고가 대비 많이 빠진 거지 저가 대비해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지금 하시면 위험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리치맵에서 이제 무료 공개방송 강연회를 하면서 시청자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개별주 할 때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개별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도 1800포인트, 1700포인트 계속 1700포인트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을 좀 해줬잖아요. 1800포인트 이하 구간도 갔다가 1800포인트 지지하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1800포인트 영역권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꼬이고 악화된 투자 심리가 얼어있는 시점에서 그 얼어있는 수급이 깨지게 되면 일단 대형사들의 수급 개선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사들부터. 시장 괜찮다더라 개별주만 죽어라 사자. 시장 매니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의 말 그대로 펀더멘탈 대비 시장 밸류에이션 대비 저렴한 종목군들은 먼저 쇼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뭐 6% 넘게 올랐죠. 대형사답지 않잖아요. 네? 그런 수익률 게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에. 개별주가 괜찮을 때는 지금은 개별주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지금 물고 죽어야 되는 애들이 대형사들이에요. 개별주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사들 위주의 조금 이제 이따가 종목군도 이제 2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군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제가 누가 자꾸 내 종목을 수용팀에 종목 하나를 이제 끼워놓게 되면 누가 자꾸 내 종목을 건드리나 봤더니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오늘도 현대중공업의 비중을 10% 아주 친절하게 좀 덜어주시더라고요. 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사들을 가지고 매매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이 빠진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을 펀더멘탈을 논할 수 있는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고요. 단순히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통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났다 하더라. 그래서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대비 가치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시장이 돌아서거나 수급이 개선될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대형 우량주 애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밸류에이션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논할 수 없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5,000원짜리가 1,000원 같다라고 해서 반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좀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현 시점에서 상승 여력만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맞는 얘기죠. 언제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하는 내용인데요. 종목은 많다. 넓은 시야를 갖자.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것에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리치맵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개 방송한다고 저도 이제 점심시간 때 했고요. 전문가분들이 계속 릴레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할 건데, 모 검색창에 리치맵 치면 돼요. 리치맵 쳐서 한번 들어가서
예, 참고로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목 툴 HTS 안에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툴들은 정말 많아요. 도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단순히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만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정된 종목군들만 계속 그 안에서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패션이 지나가듯이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갖자라는 것이고, 대중의 이슈를 쫓아가지 말자라는 것은 대중의 이슈가 되기 전에 종목을 세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예? 다 이제 관심 좀 가져보자라고 할 때면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가격보다 모멘텀과 상승여력을 확인하자. 예, 이것은 단순히 내려오는 종목뿐만 아니라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1년, 2년 동안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습니다. 10,000원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치 상에서 얘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더 가요. 예? 더 갑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1,000원 됐다라고 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반등 들어가는 거 아닌 것처럼 1,000원짜리가 10,000원 올라왔는데도 싸다라고 하면 더 간다고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 여력을 확인하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 낙폭에 의한 기대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 사실 1,000원짜리 아니 뭐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서 반등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누구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많이 빠졌다고 오르는 건 왜 그래야 됩니까? 예? 말 그대로 싸다, 저렴하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야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재료가 될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런 구간이, 그런 명분이 서야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 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는 거겠죠.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순한 그런 논리는 상식이 더 맞지가 않습니다. 자, 내일장 홈런주인데요. 예. 제가 일부 시간에도 봤어요.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수용팀의 한만식 전문가님이 비중을 잘 줄여주시던데 제가 지금 잘 줄여주신다라는 게 그냥 반어법 쓰는 겁니다. 반어법. 친절하게 줄여주시던데 예. 아무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비중을 늘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중공업을 좀 보시게 되면 예. 자, 2월 조정부터 삼성증권이네요.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요. 자, 2월 3월 달부터 시장은 계속 위쪽에 갇혀 있는데 얘는 먼저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5월 달에 시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조선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저가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구간 있죠? 공매도 구간. 공매도가 많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대기 매수세를 뜻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 종목군들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오후장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올랐다라고 해서 결코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종목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요. 예. 종목 처음에 그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현재 단가 지금 제가 오늘은 수정해서 온 거예요. 수정해서 온 겁니다. 26만 원 이하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가 29만 원이에요. 종목이 지금 보면 오늘 해봤자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29만 원은 당시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잡아준 거다. 그나마 매물벽이 한번 쌓여 있는 구간이 29만 원이기 때문에 29만 원 올라갔을 때는 한번 보면서 돌파 여부 체크를 해주면서 단가를 수정해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해서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보고 계시지는 마시라고요. 하루 이틀 양봉 나면서 좀 당겨줬으면 또 하루 이틀 순고리 기준 나올 때
매수 조율을 좀 하시면 괜찮은 단가에 괜찮은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예? 보세요. 이전에 그 8월 시장 조정 이후에도 가장 낮은 단가가 23만 5,500원, 24만 원 수준이에요. 이번에도 지켜줬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지켜줬고요. 예? 얘도 지금 PBR 청산 가치를 논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분들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하반기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뭐다 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고려해도 선반영된 측면에서 먼저 내려왔고요. 그래도 싸다고요. 주가가. 자, 다음이 이제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은 그냥 넘길게요. 삼성증권주는 어차피 해봤자 시장 따라가는 업종이 증권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릴 때도 증권업종도 지금 시장고래에서도 지나치게 좀 많이 내려온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 우리투자, 삼성증권, 현대증권, 오늘 미래에셋이 좀 괜찮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상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고 리스크가 그만큼 적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도 차트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 두산 그룹주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두산 지주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지주사. 예? 두산 지주의 주력 계열사가 두산중공업. 그쵸. 두산중공업의 주력 계열사가 인프라코어. 그쵸. 근데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얘는 먼저 올랐죠. 오늘 오른 게 아니라. 그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도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올랐어요. 미리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많이 안 올랐죠.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군들 올라올 때 약간 숨고르기 해주면서 그냥 멈춰 있는 거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리가 뭐 얘도 역시나 발전 관련 플랜트에 주력하는 종목인데 이몽메탈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봤던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그 리치맵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전문가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 어떠냐. 방송에서 고전 전문가가 하던데. 물어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